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설날 당일인데 이렇게 이슈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막 저희 방송 욕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죠?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이승기 변호사님이 또 계시니까 이슈는 또 계속 또 가야죠.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LG 배터리 전쟁 완승 SK 합의 나선화입니다. 예.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러니까 ITC가 현지 시간으로 그 지난 10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그 전기차 배터리 소송 최종 결정에서 LG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간 SK는 그 배터리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 먼저 이번 소송 어떻게 그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두 회사의 분쟁은 이제 4년 전에 LG의 경력직 직원 100명이 이제 SK로 이직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LG에 따르면 그 SK가 해당 직원들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 영업 기밀과 이 기술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예. 그에 반해 SK 측에서는 이 직원들이 좋은 처우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직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또 LG와는 배터리 생산 방식도 달라서 기술을 빼돌릴 이유가 없다라고 맞섰는데요. 예.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019년 4월경이죠. 그 ITC에 SK 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이제 소송이 본격화된 겁니다. 예. 당초 두 회사 간의 사전 합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이 ITC는 결정문에서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LG에서 주장하던 이 SK의 인력 빼가기와 영업비밀 침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특히 ITC는 그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미국 수출을 10년간 금지하면서 예외를 뒀는데요. 네. 이미 거래하고 있던, 이미 납품하고 있던 그 포드 전기 트럭의 4년, 그리고 미국 폭스바겐의 2년 동안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유예 기간을 둔 거죠. 이번 결정은 60일 후에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간 안에 합의하거나 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수출 금지 효력이 없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 SK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투자 규모만 26억 원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3조 원에 이르고요. 고용 규모도 이제 상당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데요. 일단 ITC가 설립된 이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영업비밀 침해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 회사가 아닌 해외 기업 간의 분쟁이고 또 기존 거래처에 대한 유예 기간도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수입 금지에 관한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관계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SK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이제 인정이 된 건데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은 그 타격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번 판정은 60일 이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가 되는데요. SK는 이제 이 기간 안에 LG와 합의하지 않고서는 향후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제 조지아 공장 내 이제 배터리 생산도 10년간 중단되는 거고요. 또 그 심지어 그 SK 기존 고객이었던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까지도 유예 기간 이후에는 SK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SK에게는 정말 치명적인데 향후 LG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합의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뭐 합의를 해도 배상 금액 같은 걸 두고 또 입장차가 클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SK 측에서 이제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기간에도 이 수익 금지 및 이제 영업 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그대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항소의 의미가 매우 낮고요. 음, 그리고 ITC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는 거지 직접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LG와 SK 측이 이미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네, 이번 ITC 결정으로 인해 SK가 크게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예, 결국 합의가 해법인데 문제는 배상 금액입니다. 피해 보상 금액으로 LG는 2조 원대 후반이 되는 이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음, SK는 그에 반해 이제 수천억 원대 수준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 SK 측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 이번 LG와 SK 소송을 두고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그런 쓴소리를 하면서 그 총리실 주도로 그 중재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그냥 여기까지 왔네요. 예, 두 회사가 모두 이제 소송 비용으로만 수천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이제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세계 배터리 시장 1위가 이제는 중국 업체들에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음, SK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뭐 그 물량이 꼭 우리나라 회사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사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이제는 1대1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그 LG와 SK 소송을 우리 이승기 변호사 소속돼 계신 리엘 파트너스에서 소송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게요. 아마 미국 회사들이 많이 맡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우상호, 박원순의 롤모델 무리수 이윤웅입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정한 법원 그리고 인권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 전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롤모델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이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란희 씨가 쓴 손편지가 발단이 됐는데요. 네. 그 편지를 보면요.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 사실상 법원과 인권위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됐는데요. 특히 우상호 의원이 이 편지 내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우 의원은 이제 SNS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제 강란희 여사님의 손편지를 봤다. 글의 시작을 읽으면서 울컥했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 박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이 박 시장이 곧 예, 예, 박 시장이 곧 우상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상당한데 지금 우 의원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쟁자죠. 지금 그 박영선 이제 후보인데 전 장관이 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논란이 되니까 우 의원은 이제 슬픔에 잠긴 이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네. 뭐 위로는 개인적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최종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의 표가 민주당에서는 50%를 차지합니다. 거의 음, 권리당원이 이제는 뭐 경선 후보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박영선 전 장관이 계속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 의원이 이제 판세를 뒤집고자 이제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제 좁게는 열성 친문 지지 세력, 넓게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직결시키고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피해자 측에서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또 시장 가족들이 먹을 명절 음식을 사는 일들도 정책으로 계승을 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예,
사실 박 전 시장 부인 측의 편지 유포와 공유 그리고 위원회 공개적인 지지 자체가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이미 음, 법원과 인권위에서 이제 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아예 가해자인 박 전 시장을 약간 영웅시하는 태도는 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게 만드는 점에서 사실 적절하진 않습니다. 예. 심지어 최근 SNS를 통해 뭐 피해자를 이제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는데요. 이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벌써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이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자 또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사실 우상호 의원이 이제는 공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또 일종의 또 가해자로 보는 건 우리 사회가 지금껏 어렵게 쌓아온 이 인권 의식을 좀 후퇴시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설 당일에는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 말고 좀 푸근한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예, 혹시나가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둘 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떡국이나 먹자고요, 우리.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아유,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